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개헌안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예, 이미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서 개헌안 내용을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예. 우선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명기가 됐습니다. 특히 토지 공개념이 강화가 되는 그런 이제 조항이 눈길을 끌었고요. 네. 국민의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도 사람이라고 뭐 이제 바꿨는데 음. 여러 가지 그 기본권이 보장 강화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지방분권, 국민주권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그 선언적인 내용도 있었고, 예.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이 확대가 돼서 또 그 수도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수도는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예.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부 형태 권력 구조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이 됐고, 대통령의 권한이 일부 축소가 되고 국무총리의 권한이 일부 강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일단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좀 알려주실까요? 예, 뭐 대통령 4년 중임제하고는 다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연임제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임기 말에 치러지는 대선에 다시 한번 나갈 수가 있는데 꼭 그때여야만 이제 가능한 겁니다. 네. 이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나가지 않고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한 건데 야당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좀 이제 부정적인 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도 함께 이야기가 됐고 또 그리고 국민 소환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 결선 투표제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그 필요성이 얘기가 됐었던 건데요. 예. 대통령 선거하면은 항상 뭐, 이 후보단이라 얘기,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됐곤 했는데,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는 사실상 뭐 불필요해진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소환제 이제 도입은 아무래도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헌법에 이제 집어넣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제 진취적인 진일보한 그런 내용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국무총리와 국회 권한이 좀 강화됐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대통령 권한 축소는 뭐 인사권, 예를 들면은 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네. 이제는 그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호선으로 하도록 뭐 음. 바꾸는 이제 내용이라든가 네. 또 감사원을 뭐 독립시킨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네. 또 상대적으로 이제 국회 권한을 뭐 조금 이제 강화를 하는 거는 이 예산 법률주의를 뭐 음. 도입을 한다든가 또 이 조약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권한 대상을 좀 확대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개헌안에 나온 그런 이제 내용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권을 완전하게 실현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치권 내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박사님께서.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음. 야당들은 뭐 대부분 다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권의 장치,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이 오히려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예. 야당들은 뭐 대체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연임제를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정당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 분권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이거부터 얘기를 하면서 연임제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여야 간에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 자, 그리고 또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도 여야 간의 의견을 이루지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개헌안에 선거 그 비례성 원칙은 뭐 명기가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표를 준 만큼 그렇게 이제 각 정당들의 의석이 정해져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취지가 될 텐데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와 이제 연결이 사실상 이제 돼 있습니다. 그동안 뭐 소수 정당들 또는 이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를 해왔는데 네. 아마 이번에 그 개헌 협상이 있으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 이런 것도 중요한 협상의 이제 영역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통령 4년 연임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예. 총리 선출 방식, 예. 이것도 지금 아주 그 뜨거운 쟁점입니다. 네네. 대통령 그 개헌안에는 여전히 총리를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예. 야당들은 국회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선출하도록 하는 그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정당마다 추천이냐 또는 아예 국회 선출이냐 이거는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야당들은 대부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개헌안에 드러나 있는 책임 총리제라든가 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 총리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그리고 개헌 투표 시기에 있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정세균 의장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만류를 하는 입장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 주도로 이제 해라. 그리고 뭐 개헌 시기는 6월이 아니라 조금 늦어져도 시기보다는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표명을 해왔습니다. 네. 청와대의 기류하고는 좀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정세균 의장은 어떻게든 개헌을 성사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대통령 발의로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입장을 좀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이로 인해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또 합의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일정에도 합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여야, 뭐, 정치권 정당들도 다 뭐, 받아들이고, 생각을 같이 하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발의를 하면서, 네. 그 직후에 국회를 가서 또, 국회를 이제 설득한다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될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국회에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뭐 이제 제출이 이제 됐습니다만은 예.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아직까지도 야당들이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지를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고 네.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뭐 아주 완강합니다. 네네. 뭐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국민 저항 운동까지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60일 내에 표결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은 뭐 부결이 될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까지 이제 가지를 못하게 이제 되는 건데요. 다만 지금 어제 여야 각 당이 이제 개헌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와대도 5월 초까지 국회가 합의를 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를 하겠다.
국회 합의안을 우선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기간이 뭐 얼마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국회에서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것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합의안이 그 시간 동안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동안도 사실 뭐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국회안이 마련되지 이제 못했는데 지금 개헌안 둘러싸고도 여야 각 당의 그 입장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뭐 토지공 개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총리 선출 방식, 예. 대통령의 어떤 권한 문제 이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과연 5월 초까지 합의가 가능할지 대단히 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로 그냥 가거나 대통령 발의안이 철회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청와대가 한 발 물러나서 일단 철회를 하고 좀 시간을 뭐 가을 정도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하거나 하는 건데 지금 뭐 대통령 발의안을 뭐 국회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철회할 가능성은 또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국회의 권한이 현재보다는 강화되는 개헌이니까 뭐 막판에 타결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가능성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우리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자, 박사님 오늘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